시도 때도 없이 섹스를 갈망하게 된 치명적인 유혹, 섹스 중독증. 자신의 인생마저도 타락으로 이끄는 섹스 중독증은 성적 본능인가 아니면 마음의 병인가? 어느 날 갑자기 멍하니 혼잣말을 하고 성격과 목소리마저도 변한 사람들. 과연 그들 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는 귀신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나일까? 스타의 신몽도원. 스타들이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을 밝힌다. 그들이 경험한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사건들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의 서영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에 대한 존재를 믿으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되는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이 증언에는 환각이나 착각을 넘어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은 위기의 상황에서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이미 죽은 자신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도움이나 안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현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천사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트루스토리 레더에서도 천사와 같은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해서 밝혀보겠습니다. 성범죄 발생률 세계 2상, 강간범죄 재발률 67.5% 이상. 이것이 성범죄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브레이크 없는 성폭력의 중독. 과연 인간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일명 발바레로 불리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성폭행범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100여 건이 넘는 성폭행 횟수보다 부인과 대학생 아들, 직장인 딸까지 돈 평범한 40대 가정이란 점이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의 삶을 살아온 발바리. 심리학자들은 그가 억눌린 열등감을 성폭행을 통해 분출시켰고 범행을 거듭할수록 중독이 되어 나중에 죄의식마저 사라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연쇄 성폭행범들도 범행에 중독된 채 극과 극의 두 얼굴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데, 몇 달 전 대형교회 전도사가 밤만 되면 연쇄 성폭행범으로 돌변,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있었다.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그는 그것도 모자라 늦은 새벽 기도원에서 선교 활동을 마친 부녀자의 집까지 침입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 번 범행을 저지른 곳에 또다시 찾아가고 교회에서까지 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범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는데, 죄의식과 두려움은 낮아지고 점점 더 범죄 유혹에 빠져드는 성폭행범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평범하고 순진한 얼굴로 가장한 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지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중독, 즉 무엇에 빠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생활 문화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그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술과 담배 혹은 도박과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 파고드는 중독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 외에도 또 다른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섹스 중독인데요. 성욕 과잉증이라 불리는 섹스 중독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강박적으로 성적 행위에 매달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여기 섹스 중독에 걸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과도한 성적 집착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일명 성욕 과잉증이라 불리며 참을 수 없는 성적 충동을 지닌 섹스 중독자. 이들은 왜 이토록 섹스를 원하며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자만 보면 흥분이 돼요. 미치겠어요. 남편은 매일 밤 옷을 벗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직 국내에서는 섹스 중독증을 치료하는 전문 클리닉이 없는 상황. 하지만 섹스 중독증 환자는 날로 증가. 도덕적, 질병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혹시 당신도 성충동을 참지 못해 강박적으로 섹스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참을 수 없는 성적 충동으로 자신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섹스 중독자의 미스터리한 심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섹스 중독증. 이 때문에 외국에는 섹스 중독증 환자를 위한 단체까지 존재한다. 외국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섹스 중독증을 치료받은 사례가 많은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스스로 섹스 중독증이라 고백한 가수 에릭 베넷, 그리고 원초적 본능, 폭로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의 약 5%가 섹스 중독증에 빠져 있으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강박적으로 섹스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흥분이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섹스 대신 자유행위를 할 정도였어요. 자유행위를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현상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의사소통이라 불리는 섹스.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나눌 부부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성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섹스에 매달리는 섹스 중독자들은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성향의 정상적인 방식의 어떤 성에 대한 생활 이외에 좀 과도하게 일상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로 성에 몰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본인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수준, 그리고 대인관계,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수준을 성중독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섹스 충동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에게 전화를 해온 안광규 씨. 그는 40이 넘은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섹스 중독으로 고민, 병원까지 찾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광규 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거리를 지나치는 여성만 봐도 섹스 생각이 간절하다는 그는 특히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서 더욱더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약간 여자가 벗은 모습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상상이 돼요. 너무 하고 싶어요. 한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을 참지 못하는 듯 보이는 안광규 씨. 퇴근 후 그는 자신이 즐겨 찾는다는 바로 제작진을 안내했다. 그가 소개한 곳은 다른 바와는 다르게 노출이 심하다는 일명 비키니 바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보자 섹스가 생각난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키니 바의 여성들과 함께 술을 즐기며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듯 보였다. 비키니 바를 나온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섹시한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다며 또 다른 룸으로 안내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섹스 파트너를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려왔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인 듯한데 쉽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안광규 씨. 여기? 회식 자리지. 고기 먹으러 왔어. 이제 갈 거야. 먼저 자고 있어. 뭘 기다리고 그래. 할 말 말고 자라고. 결국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바에 있는 여성들과 즐기기 시작했는데 아내와의 정상적인 성생활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안광규 씨. 그의 과도한 섹스 집착으로 인해 부인과의 사이도 멀어졌다는데 과연 그가 이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여자랑 하고 싶어요. 매일 좀 다른 느낌?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부인하고 하는 거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이런 제가 혐오스럽나요? 저도 제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섹스 충동에 빠진다는 안광규 씨. 이렇게 섹스 중독으로 인해 부부 사이마저도 금이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흔히 섹스 중독자의 70%가 남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성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괴롭다며 제작진 앞으로 상담을 신청한 주부 김옥자 씨. 그녀는 30세에 처음 접해본 성인 사이트로 인해 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섹스에 관한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매일 밤 섹스할 상대를 찾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는데 급기야 그녀의 잦은 섹스욕으로 남편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과 별거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녀가 이토록 섹스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기질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기질적인 요인으로는 이 과도하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성욕 중추의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사랑의 상실이라든가 박탈에 의해서 사실 성욕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대상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심리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성개방과 같은 이런 그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성중독의 어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도박, 마약 등 인터넷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섹스 중독. 이제는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여성들 사이에서도 섹스 중독자가 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열등감이나 정서불안, 우울증 등을 풀기 위해 섹스에 빠지게 된다고들 하는데 최근 가상 공간에서 성의 분출구를 찾으며 사이버 섹스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섹스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자가 증가, 심각한 가정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이들은 왜 사이버 섹스에 중독되는 것일까? 그 사이버 섹스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되고 얘기됐던 게 한동안 또 영화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주인공이 이제 고글을 쓰고 그죠? 전자 장치가 되어 있는 옷을 입고서는 누워 있으면은 그 곡을 통해서 이쁜 여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리얼 섹스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거죠. 폐쇄된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실제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의 나로 섹스를 음미한다는 사이버 섹스. 자신의 익명성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과 은밀히 성적 호기심을 풀 수 있다는 이 같은 사이버만의 매력에 사람들은 점점 더 사이버 섹스에 몰두하게 된다는데 사이버 섹스의 경우 단순한 중독, 탐닉을 넘어 판타지에 가깝다. 심지어 가상 공간의 환상을 쫓다 보니 현실 속의 정상적인 성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마저도 마비시키는 섹스 중독.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성중독증은 본인 스스로 이러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러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내면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기타 대인관계의 갈등을 성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충동적으로 쾌락으로 자신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병리 현상이 바로 성중독증을 만들고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충동을 반복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섹스 중독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떠할까? 그 정도는 섹스에 대한 강박증으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섹스 중독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느냐가 그 자가진단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섹스에 대한 요구 때문에 인간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거나 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성적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거나 또는 성도착증이라고 하죠. 변태적인 섹스에 대해서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거나 또는 내가 너무 섹스를 밝히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걱정이 드는 경우가 자주 있거나 또는 하고 싶을 때 섹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안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 이거 이외에도 전체 한 15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일단
섹스 중독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섹스 중독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섹스 중독자를 위한 전문 치료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가수 에릭 베넷이 치료받은 미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매도 재활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단체들 대부분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고백을 하고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면서부터 치료를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네, 일단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 개인이 중독 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운동과 같은 것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배우자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부정적이고 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면서 편안하고 보다 안정된 그런 섹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 등 중독의 대상은 수없이 많다. 이와 더불어 섹스 중독도 조절하거나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현상인데 그러나 과연 누구를 섹스 중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강박적으로 섹스에 집착하거나 상실감 또는 불안함을 섹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신도 섹스 중독자일지 모른다는데 탐닉할수록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섹스 중독. 당신도 지금 추락의 날개를 펴고 있을지 모른다. 모든 중독은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꾸만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헤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섹스 중독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의를 찾아가 원인을 밝히고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치료 방법이 그러하듯이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빙의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빙의의 사전적 의미는 죽어서 육신을 잃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귀신 들림 또는 귀신의 시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이 빙의 현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의 다중인격적인 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할 뿐이며 실제로 빙의 현상이나 다중인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빙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며 왜 들리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사람. 과격한 행동. 불안정한 시선과 괴성.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장난일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일까?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 무속인과 퇴마사. 사실 영적인 존재를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 귀신 들림같이 영적인 존재의 경험담을 듣고 있다. 특히 그런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직접 찾아가 봤는데 퇴마사를 찾아온 한 여자. 내 몸주가 컴퓨터고 컴퓨터 오맹순 보살이에요. 일반 보살이 아니고 컴퓨터 신을 받아서 컴퓨터를 몸주를 이 신을 받으면 일반 신이 아니고 나는 컴퓨터를 받은 거야.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일반 신.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컴퓨터 귀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컴퓨터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일까? 컴퓨터 내 몸주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이 나오고 일반인 상식이 입에 계속 생기는 거품이 컴퓨터 귀신이 들어왔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녀. 그녀는 이후에도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그녀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빙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데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영혼의 존재에 의해서 조종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돼요,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안 하던 말들이나 안 하던 그런 막 욕설, 폭행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게 돼요. 증오심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쓰면 되지. 퇴마사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빙의에 걸렸다고 한다. 빙의란 죽은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서 행동, 인격까지도 변하게 만드는 증상으로 흔히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심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은 물론 나중에는 본인의 인격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데 본인 몸 안에 컴퓨터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여자. 퇴마사의 말대로 그녀는 귀신에게 씌인 것일까?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는데 증상 자체로서는 해리라고 볼 수 있고 해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된 정신과적 질환으로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주된 문제기도 하고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들 등의 질환들을 감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킬락성 하이드처럼 자기 속에 전혀 다른 인격체가 두세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의사로서 착실하게 의사의 신분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달라질 때는 전혀 다른 난폭한 사람이라든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폭군처럼 며칠을 보내기도 하는 그리고 그 둘 사이 기억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상태, 계속되는 폭언과 환각, 환청이 들리는 현상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을 기억 못하는 증상. 그럼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에 성적 폭행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많이 맞는다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한 경우에 그런 정신적인 외상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빙의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귀신이 아닌 어릴 적에 받은 성적 폭행이나 내적 충격 혹은 스트레스라고 했다. 그러나 취재 도중 정신과 전문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퇴마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험을 했어야 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그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잠재의식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어려서든 아니면 살아가는 가정 중에든 경험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의식 속에 저 밑바닥에 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냐? 바로 독립돼 있는 귀신이란 얘기예요. 정신과 전문의의 말과는 다르게 어릴 적에 충격과 스트레스를 당하지 않고도 빙의에 걸렸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퇴마사가 손만 대도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이 남자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귀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인격일까? 그 친구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천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을 갖다가 도에 관한 거. 천부경을 갖다 이렇게 재미삼아서 자기가 그걸 계속 경을 읽어봤었대요. 나중에 완전히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거의 트랜스 상태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자기한테 내가 누구다 이제 신을 들먹거리면서 접근을 해온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힘이 생긴 거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자기가 제어가 놀라운 것은 이 남자의 경우 어릴 적 충격과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먼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천부경을 읽다가 빙의가 된 상태라고 했다.
제어가 가능하면 아예 말을 못하게 해요. 제어가 불가능할 때는 그쪽으로 유도시켜 나가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제어 상태에 있도록 해요.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말을 못하는 남자. 본인의 제어 속에서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만 몸속에 귀신이 간섭을 하면 갑자기 변한다는데. 그 말을 자기가 대신 말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남자. 그렇다면 어릴 적 충격이 없이도 빙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힘든 것들을 그 사람 자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냥 좀 약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자기가 항상 많이 자기도 모를 감정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이유 없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되거든요.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왜 이런 힘든 감정에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자기 기억들을 많이들 망각하고 지내는 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어릴 적 기억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 그렇다면 성적 폭행이나 충격 없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던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7살 때부터였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꼭 어떤 여자아이가 다가왔다고 한다. 당시 또래 친구가 많지 않았던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같이 어울려 놀게 되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녀가 살던 동네에는 어린아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럼 그녀와 어울려 노는 여자아이는 누구일까?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신호에 딱 걸렸었어요. 근데 뒤에서 안전벨트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어느 날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켜던 그녀. 갑자기 아무도 없던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란 소리에 그녀는 떨리는 마음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가는데, 그때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놀라운 것은 상대방은 크게 다치고 그녀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기에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증상을 계속 겪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할아버지도 보이고, 이제 자다가 눈을 뜨면 창문에서 서 있는 거예요. 막 서가지고 막 보이고, 할머니도 이렇게 꿈속에서는 계속 할머니라는 존재가 계속 보이면서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해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여러 명의 귀신을 봤고 몸속에 귀신이 있었다는 그녀. 병원을 갔지만 병명은 모르고 급기야 그녀는 신내림을 받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많은 귀신을 보게 된 것일까? 체질이 일반 사람들은 무뎌요. 무디기 때문에 그 영리 침범을 잘 접근 안 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영적인 그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이 귀신 영매체질 기운이라고 해서 그건 사주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공수발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영이 잘 접근을 해요. 왜? 잘 느끼고 잘 알아주고 잘 들어주니까. 영매 체질이기에 귀신을 많이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퇴마사. 그럼 그녀의 몸 안에는 어떤 귀신이 있는 것일까? 퇴마사를 통해 귀신을 직접 불러보는데. 응?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녀. 누가 나온 거야? 혼났어? 왜? 그녀 안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응? 나의 누군지도 모르지? 그녀의 몸속에 있는 귀신은 바로 동자신. 평범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담당 PD에게 사탕을 안 사왔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우리 동자씨는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줌마한테? 아줌마 아니고 내 조카예요. 조카한테 왜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신부를 왔어요.
빙의에 걸렸던 그녀는 몸의 이상한 변화와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들 때문에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빙의에 걸리면 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 빙의라는 것은 귀신병이라는 것으로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신내림은 못하고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이 내려서 조상이 와서 뭐 내렸다 왔다 쉬었다 할 때는 그는 우리는 신이라고 그래요. 비내 세계에 걸린 사람들은요, 신의 길로 와도 남을 봐줄 수가 없고 자기 일도 못 쳐나가고 정신이 옳은 정신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신의 세계는 정신이 막 씁니다. 아주 맑아야 그 신이 내리고 더 잘고 상대를 봐줄 수가 있고요. 즉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빙의는 잡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의 길을 빼앗는 기생관계이고, 반면 신내림의 경우는 조상의 귀신이 들어오기에 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를 이룬다고 한다.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분들이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분들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면요. 보고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쩌면 빙의에 관해 귀신이 씌인 것이다, 혹은 몸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정말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맞는지를 떠나 고통당하는 그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할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빙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법 역시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간에서는 종교적 치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빙의 현상을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요. 결국 어떤 경우든 자신 안에 다른 존재의 지배나 간섭을 받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심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치료 방법을 고사하고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현상, 빙의. 과연 그 실체는 언제쯤 밝혀질까요? 우리 주위에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가득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다른 끼와 재능을 가진 스타들은 이러한 기묘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한다고 하는데, 스타들이 털어놓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경험담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스타의 신목유토원기. 오늘의 스타는 펀치한 키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출신의 개성만점 VG 찰스. 비호감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솔직 담백한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찰스입니다. 예, 뭐 이렇게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죠. 예, 제가 많이 사랑받고 있나요? 전 모르겠던데요. 원체 이제 막대하기 쉽고 그리고 편안하고 뭐 솔직하니까 그게 뭐 어필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꾸는 꿈이 이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농구공에 얼굴 맞고, 그게 뭐냐면은 자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주로 그런 꿈 꾸든가 아니면 아예 꿈을 안 꾸는데, 고소영 씨가 꿈에 나왔어요, 고소영 씨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였는데 고소영 씨가 꿈에 나와가지고 하루 밤 내내 잠을 잤는데 그날 내내 데이트를 한 거예요. 예, 정말 깨고 나서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 꿈에서 깬 게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꿈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 저는 이제 헛소리를 좀 잘해요, 꿈꾸면서. 예.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깨우면요, 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아, 일어났어. 엄마가 짜증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은 청소하면 될 거 아니야. 청소 빨리 해. 그러니까 1분 단부터 해 빨리.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럼 뭐 이상한 소리 뭐 진짜 알았어 배고파 막 이런 소리 한다고. 예, 헛소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황당무계한 꿈도 잘 꾸고 엉뚱한 잠꿈 때도 잘한다는 찰스. 하지만
그에게도 섬뜩한 악몽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저 예전에 굉장히 피곤한 한 이틀 밤을 새고 제 친구네 레스토랑에서 이제 잠을 잔다고 되게 불편한 소파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잤어요. 위를 보고. 잠결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찰스. 그냥 친구이겠거니 생각한 찰스는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한다.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낀 찰스는 눈을 뜨는데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발 없는 하얀 소복의 치맛자락이었다. 쭉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몸을 막 움직이려고 막 했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님을 계속 믿기 시작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원래 여러분들 가위 눌렸을 적에는요 이 새끼손가락을 자꾸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새끼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했던 기억인데 전생 믿지요. 저는 인물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에 가까웠겠죠. 예.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동물 뭐 흑염소, 말 뭐 이런 거, 개, 돼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르죠. 혹시 또 여자였을지도. 전생을 믿는다는 찰스. 그런 그에게 전생만큼이나 신비하고 기묘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경험담이 있지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노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보자. 일명 노가다라 그러죠. 예,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쏠쏠지 않게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새벽 그때는 이제 5시 반에 가서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5시에 갔어요. 새벽녘 친구네 집을 향해 아무도 없는 외진 길을 걷고 있었던 찰스. 그런데 길 중간쯤에서 한 경찰관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경찰관과 마주친 찰스는 한기가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경찰관의 수상한 행동이었다. 거기가 일반 밭이랑 틀리고 미나리 밭은 미나리 깡이라 그러잖아요. 거긴 다 이게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는데요. 미나리는. 그래가지고 글로 좀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저 아저씨가 왜 저리로 들어가나. 아저씨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어디로 가셨지?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분명 그 낯선 경찰관이 들어간 미나리 밭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찰스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이 있었으니 심장이 멈출 만큼 놀란 찰스. 자신을 노려보고 있던 정체불명의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늦은 저녁 친구네 집으로 향하게 된 찰스는 또다시 그 미나리 밭을 지나게 되는데 나라 지키는 영광을 살았다. 근데 이 자식은 지가 오면 될 것을 꼭 집으로 부른단 말이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으며 미나리 밭을 지나던 찰스. 그런데 또다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낯선 남자가 보이고 그것은 놀랍게도 며칠 전 마주친 정체불명의 경찰관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찰관이 찰스를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었는데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경찰관을 피해서 있는 힘껏 도망을 쳤다는 찰스. 그 이후로 해가 진 뒤에는 절대 그 미나리밭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예. 앞으로 활동 계획은 뭐 변함없습니다. 지금과 뭐 큰 컨셉 변화 없이, 컨셉도 아니죠. 이 본 모습 그대로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솔직한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미스터리. 그중 가장 가까우면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이 사람의 뇌인데요.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람의 뇌는 우주 이상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수록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트루스토리 레더에서도 신비하고 기묘한 세계에 대한 탐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께 색다른 기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라리 이제 기억을 my gun, we have a wrong run. 그저 날 원하건 only human. 세플레이 끝이야 이제 내 맘은 hold on. 그래도 눈빛이 아기는 절대 will. I got a second into my gun, we have a wrong run. 그저 날 원하건 only human. 세플레이 끝이야 이제 내 맘은 hold on. I got a second into my gun, we have a wrong run.